돈 얘기만 나오면 사이 좋던 사람도 멀어지더라. 이 말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들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챙기고 남을 도우며 살았잖아요. 살다 보면 별 얘기 다 겪지만 나이 들고 보니까 제일 조심해야 할 건 결국 돈 거래더라고요. 처음엔 괜찮아 보입니다.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나눠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빌려준 돈이 안 돌아오기 시작하면 마음에 자꾸 뭔가가 남습니다. 그게 서운함이고 그게 스트레스고 어느새 그게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도 해요. 특히 노년기엔 한번 나간 돈은 다시는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진 걸 어떻게 지키느냐, 이게 남은 인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왜 노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가족과 친구도 돈 한번 오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그냥 밥 한 끼, 선물 하나는 괜찮은데 현금이 오가는 순간부터는 달라지거든요. 눈빛도 말투도 미묘하게 바뀌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니까 가족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이런 마음으로 쉽게 돈을 빌려주곤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돈이 안 돌아오면 내 안에 뭔가가 자꾸 쌓입니다. 불편한 감정이죠.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잊히지도 않고요. 68살인 윤석진 씨는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집에도 가고 병문안도 가고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해서 지금 사업이 망하고 돈이 너무 급한데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걸 듣자 윤 씨는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송금했어요. 평생 친구한테 이 정도는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었대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그때 그 돈 혹시 상황 좀 나아졌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러더랍니다. 내 형편 알잖아. 지금은 그 얘기 꺼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느낌이었죠. 그 뒤로는 연락도 안 한다고 해요. 서운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노년엔 사람이 더 귀해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줄고 의지할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돈 한 번에 무너진다면 그 후회는 오롯이 내 몫이죠.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마음이 돌아서면 쉽게 안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돈 이야기 한 번은 더 고민해보는 게 맞습니다. 둘째,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돌아오기 어렵다. 자식들이 나 지금 힘든데 한번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거절하기 참 어렵죠. 진짜 이번 한 번만이야, 엄마. 특히 이 말 한마디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줍니다. 근데 그게 시작일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2입니다. 딸이 몇 년 전 사위가 사업이 망해서 급하게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대요. 하지만 그 돈은 원래 김할머니의 노후 자금이었죠. 하지만 딸이 그렇게 말하니까 계좌에서 바로 꺼냈답니다. 엄마, 꼭 갚을게. 정말 고마워. 엄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딸이 그렇게 말해서 믿었대요. 근데 5년이 지나도 그 돈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연락도 줄어들었고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수술비만 600만 원이 넘게 나왔죠. 근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딸한테 말도 못하고 동사무소 복지팀에 직접 찾아가 긴급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돈을 딸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마음 한켠이 비어버린 기분이에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 노후 책임자가 아닙니다. 노년에 가진 돈은 내 건강, 내 생활, 내 평온을 위한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지켜야 끝까지 자식도 도와줄 수 있거든요. 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줄 수 없는 순간까지 생각해서 저는 꼭 그어둬야 합니다. 셋째, 노후 자금은 다시 채울 수 없다. 젊을 땐 돈이 나가도 다시 벌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죠. 근데 나이 들면 그게 안 됩니다. 몸도 따라주지 않고 일자리도 많지 않으니까요. 노후 자금은 말 그대로 인생의 마지막 연료 같은 거예요. 한번 잘못 쓰면 다시는 못 채우는 연료통인 거죠. 노년에 돈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치과치료, 각종 보험료와 주택 유지비 등 심지어 손주들 생일용돈까지도 신경 쓰이죠. 그런데 그 돈을 이미 누군가에게 빌려줬거나 예상 못한 데 써버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덜 쓰는 법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69살 허정숙 할머니는 남편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세요. 혼자였지만 나름 잘 버티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친오빠가 사업하다가 실패했는데 마지막으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건 무조건 갚을게. 은퇴하고 연금 나오면 바로 줄 수 있어. 그 말을 믿고 통장에 모아둔 생활자금 중에서 1,00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어요.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오빠는 몸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아예 연락을 끊었답니다. 그 사이 할머니도 허리, 무릎, 치아 등 여기저기가 안 좋아졌고 특히 치과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돼서 치료를 못 받고 아직도 아픈 이를 붙잡고 밥을 드시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치료도 외출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줄어들더라고요. 안 나가면 안 쓰게 되는데 안 나가다 보니까 마음까지 다치는 것 같아요. 노후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고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는 안전망이에요. 잠깐 도와준다는 마음이 내 노후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쓸 날이 많지 않기에 지금 가진 걸 더 잘 지켜야 해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넷째, 아플 때 돈이 없으면 노후에 더 서럽다. 사는 동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예고 없는 일들이 훅 들어옵니다. 병원 갈 일이 생기고 집안에 갑자기 수리할 일이 생기고 가족 중 누가 급하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비상금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도 몰랐던 순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돈. 근데 많은 분들이 비상금을 다른 데에 써버리죠. 대부분 잠깐이라는 말에 속아서요. 빌려주고 다음 달에 받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근데 그게 쌓이고 정작 내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땐 쓸 돈이 없어진 거죠. 73살 이만수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었어요. 자전거 타고 동네도 돌아다니고 경로당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죠. 문제는 수술비였어요. 생명보험 하나 있었지만 보장이 부족했고 병원에서는 당장 입원비와 수술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있던 돈은 고작 200만 원. 왜냐면 몇 달 전
조카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거든요. 이모부, 이번에 가게만 열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믿고 흔쾌히 줬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푼도 안 돌아왔습니다. 결국 가족들이 급히 돈을 마련해서 수술은 받을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셨대요. 내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민폐가 될 줄은 몰랐어. 우리들은 모두 다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족이든 자식이든 미안함이란 감정은 남습니다. 그럴 바엔 내가 내 삶을 위해 혹시 모르니까 내 몫의 비상금은 따로 챙겨두는 게 마음 편해요. 혹시라도 큰일이 생겼을 때 지금 당장 300만 원만 있으면 돼. 이 말 앞에서 내가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다섯째, 노후 자금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돈을 한번 잃는다는 건 삶의 균형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사기, 보이스피싱, 영의도용 같은 일들이 우리 같은 사람만 골라 노립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한 건망증일 뿐이라며 넘기지만 사실 주변에선 옛날보다 요즘 좀 둔해지신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이 슬그머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누가 조금만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 그 말이 괜히 더 진심 같고 믿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자식이나 친척처럼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5세 박정혜 할머니는 혼자 살고 계신데 가끔 오던 요양보호사와 꽤 친해졌대요. 서로 밥도 해먹고 할머니도 정이 들어서 지갑 위치와 통장 비밀번호까지 아무렇지 않게 알려줬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고. 확인해보니 1200만 원을 요양보호사가 빼갔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 이미 전과도 있던 사람이었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던 사람이었대요. 그 뒤로 박 할머니는 집안에서도 지갑을 꼭 끌어안고 자고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안 하신답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편하게 지낸 게 죄라면 앞으로는 누구도 쉽게 못 믿겠어요. 정말 무서운 건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잃는다는 겁니다. 신뢰,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믿음까지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돈은 더더욱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 못 해줘요. 내 재산도, 통장도, 결정도 결국 내가 직접 챙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맡기지 마세요. 지인에게 넘기지 마세요. 심지어 요양보호사, 병원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절대 쉽게 내주면 안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그 말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돈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내 인생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나이 들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지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평온한 하루, 내 건강, 내 관계와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잠깐만 빌려줘. 이번만 도와줘. 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그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먼저 챙기고 있는가?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그래, 이제는 거절해도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 거래 한 번으로 평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경고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늘 고맙습니다.